에듀 파일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 감사 내려오고 해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집단 행동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유치원 문 당분간 휴원하시면 그렇게 돼야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론이 잘못돼서 이렇게 유치원들이 올바른 주장을 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뒤에서 지지하는데 여러분들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초중등 교육이 전부 사회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본통이 터져 죽겠는데 유치원마저 우리에게 국립이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가 진짜 좋은 유치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쟁이 살아남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 이런 교육이 되도록 우리 학부모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싸워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피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 끌어내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매일 그래요. 대표님 우리 교육부 쳐들어가요. 교육부 쳐들어가요. 건이 하나 둘입니까? 하는 것마다 우리 교육을 망치는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종시로 이사가서 한번 쳐들어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쳐들어갈 때 우리 유치원 여러분 유치원 어머니들 우리에게 좀 보내주셔서 진짜 유은혜 장관 좀 끌어냅시다.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날이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날이 곧 올 거니까 이제 눈을 뜨고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경대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우리 광주지 회장님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세요. 감동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눈물 훔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 한번 내십시오. 화이팅! 자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우리 최대집 회장님의 연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초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덕선 이사장님께서 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한유총 회원 여러분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뜻을 함께 하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오늘과 같은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늦게 얻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7살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제 막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되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100%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간 지금 사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6년간 의과대학 졸업, 5년간 수련,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죠.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순간 의료기관의 설립은 자기 자본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하는 순간 전국민 강제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의 가격이 통제가 됩니다.
각종 규제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 사유재산권의 침해고 우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이 문제 2번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30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계의 일어났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들 수십 년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료계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미 의료계에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민간의 사유재산 그리고 민간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공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해왔던 그런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막아야겠습니다. 이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각 개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개인의 재산으로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을 합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전부 세무서하고 계약하셔가지고 수입 지출 관리하고 매년 5월, 6월에 세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들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각 개인의 가정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당신들도 에듀파인 적용해라!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의 공공성이 매우 높으니까 명품 사고, 수입차 사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면 공무원 여러분 정당한 비난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한테 에듀파인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태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우철 의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고 침해하는 문제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제 아들이 컸을 때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협과 탄압에 굴러가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알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위협하고 탄압하고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당사자들과 나라의 근간인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협박하고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고 교육청의 강압적 위협,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지난한 과정이라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와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 누구보다 민주정부를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 수단과 동원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편들어서 박수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다음에 자신들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당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지금 그 잘못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당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히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양심과 전문인으로서 식견을 믿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지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사 하시는 한 분 한 분 영연사 해주신 분들의 아주 열정이 막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뒤쪽 한번 돌아봐 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자, 오늘 추정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쩌면 방송 오시래? 3만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요 앞쪽부터 파도 한번 이렇게 손만 한번 들어볼게요. 요 앞쪽부터 가는 겁니다. 파도 하나 둘 셋. 그렇죠. 쭉쭉 뒤쪽 눈치껏 해. 눈치껏 파도 아자 좋아요. 가고 있어. 야 뒤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잖아. 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저 뒤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우리 노광기 회장님의 연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전국 어린이집 회장을 10여 년 이상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95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회장하는 동안 거의 여기서 집회하고 또 저 앞에서 3만 5천 명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한강 다리에 투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한강 다리가 이렇게 많은 줄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국회하고 다리하고 또 거리가 가까워서 이쪽은 하구 쪽이라 떨어지면 죽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낮은 다리가 한강 철교인데 철교에는 기름을 다 묻혀서 거기서 올라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매를 맞으니 옆에 있으니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 그리고 지금 소변이 엄청나게 마려운데 소변 마려운 것에 대한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소변도 마렵고 춥고 힘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동질감이 제가 제일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장님이 외롭고 힘들다 해서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과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처를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무려 한 7년 동안 3% 오르고 안 오르고 그나마 또 누리과정도 또 주지도 않고 아무리 예를 보는데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본 사람들에게 이런 푸대접을 계속해서 하는 문제점.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 소원을 제가 5번 정도 했습니다. 아마 그 이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위헌된 법을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법대로 적용이 됩니다. 헌법에서 이겼는데 그 이전에 처벌받는 것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돼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사립 어린이집 쪽입니다. 85%가 사립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 어린이집 함께한 우리 원장님들이 죽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발 함께 폐원을 하시든지 함께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바보 병신이거나 아니면 성인 군자이거나 이런 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혹시 바보 병신이면 이런 문제 푸대접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성인 군자이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마라거나 마귀 정도까지 표현한 것으로 제가 합니다. 또 신앙인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나온 일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좀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해놓고 다음 사람 어떻게 살겠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오직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이 문제를 애국자이신 여러분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동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것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국공립이요, 최저 생계비라든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최저의 생활자들에게만 국공립이 적용되고 사립이 발전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고 나라가 잘 될 징조,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단설 유치원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했더니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자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효율은 여러분이 적게 투자됐어도 효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이시죠? 반드시 국가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 대리인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